충격적인 발견이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150년간 은폐해온 역사적 진실입니다. 전 세계 역사학계가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학 석좌 교수는 한섬의 석비를 분석한 후 경악했습니다. 작은 섬 하나의 진정한 역사가 바다속에서 드러나면서 한일 관계에 새로운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대마도 앞바다에서 평범한 고기잡이를 하던 하시모토. 어부는 그물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걸린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큰 바위나 해양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이끼로 덮인 검은 돌비였습니다. 이게 뭐지? 하시모토는 손으로 이끼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위에는 고대 한자와 낯선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시모토는 곧바로 대마도 문화재 연구소에 연락했고 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믿기 힘들군요. 연구소장 타나카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의 석비입니다. 한자와 고대 한글로 새겨져 있는데 내용은 그는 말을 멈추고 주변 연구원들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마도는 고려왕의 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국제 뉴스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석비의 진위 여부를 조사한다는 발표를 했고 외무성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했습니다. 그 뉴스를 본 것은 도쿄 시부야 구의 아파트에서였습니다. 저는 카토 하루키, 일본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미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국제적 감각을 키웠고 도쿄대에서 국제법을 전공했죠. 텔레비전 화면 속 석비를 바라보며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내 머릿속에는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대마도 출신이었고 가끔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노인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한국어가 아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할머니의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지만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카토 의원님, 사이토 외무대신이십니다. 내일 아침 9시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마도 석비건에 관한 공식 입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도쿄의 밤하늘은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내가 내릴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침 일찍 외무성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뉴스 앱에는 이미 대마도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석비 발견보다 더 제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다른 기사였습니다. 대마도 관광객 97% 감소. 지역 경제 붕괴 직전. 탁탁탁. 빗방울이 택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대마도 주민들의 한숨 같았습니다. 1년 전 독도를 두고 한일 외교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국 정부는 대마도 여행 자제 권고를 내렸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대마도 경제는 한국인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외무성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수석 보좌관 이나가키 미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의원님, 최신 대마도 경제 보고서입니다. 상점 38%가 폐업했고 청년 인구는 작년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이걸 보고도 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단 말인가? 회의실로 들어서자 이미 모든 고위 관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사이토 레이코 외무대신이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엄격한 태도와 전통적 가치관으로 유명했습니다. 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이토가 말했습니다. 대마도에서 발견된 석비에 관한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해당 석비는 14세기 고려시대 유물로 추정되나 이는 단순히 고려와 대마도 간의 교역 관계를 보여주는 것일 뿐 영토 주권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학술적 검토를 진행하되 이것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이토 대신님, 다케시마와 관련해서는 수백 년 전 문서를 근거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대마도에 관한 고려 문서는 단순한 교역 관계로 치부하는 건 모순 아닌가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이토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카토 의원, 두 사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영토지만 대마도는 논쟁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마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제1교포 최도연 씨였습니다. 카토 의원님, 저는 대마도에서 3대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최도연입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딸은 일자리를 찾아 후쿠오카로 떠났고 이제 식당은
손님이 없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메시지에는 텅 빈 식당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테이블과 의자들이 쓸쓸히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대마도 해안가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저는 이제서야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나카무라 토시로 원내대표였습니다. 카토 군, 오늘 회의에서 한 발언은 잊어버리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을 벗어난 발언은 자네 정치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걸세.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빗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것은 대마도 주민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의 침묵이 저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남긴 낡은 나무 상자를 찾아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사진들, 그리고 배에 쌓인 작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낯선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한국인이었나요? 아버지는 할머니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마도 출신이며 젊은 시절 할아버지와 결혼해 도쿄로 왔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일기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로 번역된 몇 페이지를 읽어내려가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의 본명은 김지연이었으며 그녀는 일제강점기에 대마도로 건너온 한국인 가족의 후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한국인 정체성을 숨기고 일본 이름 카토 미유키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상자 바닥에서 발견한 낡은 봉투에는 대마도의 한 마을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한글로 고향 마을 1948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대마도 북부의 작은 어촌이었고 한국계 주민들이 모여 살았던 장소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국회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대마도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공식 역사책에는 한국과의 관계가 단순한 교역으로만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박사 논문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마도와 고려, 조선의 관계 경계선상의 문화 교류. 논문에 따르면 대마도는 수세기 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교량 역할을 했으며 때로는 조선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조선 전기에는 대마도 외인들이 조선 왕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논문의 마지막 장에는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 문서의 사본이 있었는데 그곳에 충격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영토로 여겨뒀으나 국가 안보와 영토 확장을 위해 완전한 일본 영토로 편입할 것을 결정함. 논문 저자의 연락처를 확인해보니 김민재라는 한국인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는 현재 대마도 역사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나가키 보좌관이었습니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도서관에서 무슨 자료를 찾고 계신지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어요. 나카무라 대표의 측근이 당신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비밀을 파헤치는 일은 단순한 가족사 탐구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민재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일본 국회의원 카토 하루키입니다. 대마도와 조선의 관계에 관한 교수님의 논문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메이지 시대 문서에 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비밀리에 만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니 거리 건너편에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외무성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외무위원회 회의 소집, 주재 대마도 석비 발견에 관한 공식 입장 결정 및 대한관계 논의.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김민재 교수의 답장이 왔습니다. 카토 의원님, 저도 만나 뵙고 싶습니다. 대마도 역사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최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한일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내일 저녁 6시 도쿄 국립도서관 뒤편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인생의 갈림길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인으로서의 안전한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유산과 함께 진실을 추구하는 위험한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할머니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외무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나카무라 원내대표가 제 옆자리를 비워두지 않고 다른 의원을 앉게 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로 안내되었고 이는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사이토 레이코 외무대신이 당당한 걸음으로 입장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마도에서 발견된 석비에 관한 공식 입장을 결정하겠습니다.
사이토가 말했습니다. 문화청의 조사 결과 이 석비는 14세기 고려 시대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유물일 뿐 대마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이는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일부에서 제기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어떠한 논쟁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실 내부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하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서는 할머니의 일기장 내용과 김민재 교수의 논문이 맴돌았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나카무라가 경고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이토 대신님,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이 수백 년 전 문서들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대마도에 관한 고려나 조선시대 문서들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로 치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카토 의원, 두 사안은 전혀 다릅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임이 명백합니다. 반면 대마도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일본 영토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정부 문서 중에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영토로 여겨졌으나 국가 안보를 위해 완전한 일본 영토로 편입할 것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신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회의장에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사이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토 의원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으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료가 아닙니다. 만약 제가 그 문서의 원본을 찾아낸다면 대신님은 대마도의 역사적 지위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이토는 서류를 정리하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정에 기반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 회의는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나카무라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자네 미쳤나? 그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다니 우리 당의 입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야. 나카무라 대표, 진실을 찾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 아닌가요? 정치에서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네. 자네 같은 혼혈이 우리 당에서 자리를 잡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하나?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혼혈이라는 단어는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였습니다. 미국인 어머니를 둔 것만으로도 일본 정치계에서는 늘 이방인 취급을 받았는데 만약 제 할머니가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경고하네.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지 말게. 자네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라네. 나카무라가 떠난 후 이나가키 보좌관이 불안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의원님, 괜찮으세요? 회의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의원님의 질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괜찮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 같아. 사무실로 돌아오자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최도연 씨였습니다. 의원님, 방금 뉴스를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대마도 문제를 제기하셨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도쿄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오늘 저는 강을 건넜고 이제 김민재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더 깊은 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쿄 국립도서관 뒤편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저녁 6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퇴근길에 올랐고 몇몇 학생들만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중년 남성이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카토 의원님, 김민재입니다. 그는 단정한 차림의 지식인이었고 눈빛에서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하신 질문이 벌써 뉴스가 되었군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언급한 메이지 시대 문서는 교수님의 논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원본을 볼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문서는 일본 외무성 비밀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복사본이었죠.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원본을 찾을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작은 노트북을 꺼내 오래된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1870년 대마도 지도였는데 북부 지역에는 한글 지명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이곳 주민들이 조선과 활발히 교류했죠. 의원님의 할머니도 이 마을 출신이 아닐까요? 할머니의 사진을 보여드리자 김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진 속 마을이 바로 제가 말한 곳입니다. 의원님, 할머니는 확실히 조선계 주민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3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하며 대마도의 숨겨진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메이지 정부는 대마도의 조선 연결성을 의도적으로 지웠다고 합니다. 특히 1870년대 일본의 영토 확장 정책 중에 작성된 문서들에는 이런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들이 외무성 비밀 문서고에 있다고 하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접근이 철저히 통제됩니다. 특별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 머릿속에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문서 열람 권한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 교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은 당내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진실은 알려져야 합니다. 특히 대마도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요. 다음날 아침, 저는 외무성 문서고 출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예상대로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국가안보위원회 조사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재신청했고 마침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나가키 보좌관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의원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나카무라 대표의 사람들이 의원님을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괜찮아.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어. 외무성 지하 문서고는 미로 같았습니다. 안내를 받아 메이지 시대 외교 문서 섹션에 도착했지만 담당 직원이 항상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살펴보는 척하면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고 저는 재빨리 대마도 관련 외교 문서 파일을 찾았습니다. 문서함 깊숙한 곳에서 노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자 바로 그 역사적 문서가 나왔습니다. 1873년 칙령 대마도 통치에 관한 건 문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마도는 오래전부터 조선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때로는 조선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나 이제 일본 제국의 확장과 국가 안보를 위해 완전히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이전의 모든 조선과의 관계 기록은 공식 역사에서 제외할 것을 명함.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대마도의 역사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재빨리 문서를 촬영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의원님, 돌아보니 문서고 담당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메이지 시대 외교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위원회 보고서용이에요. 그 문서는 열람 제한 자료입니다.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직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제 국회의원 신분증을 다시 확인한 후 물러섰습니다. 열람 시간이 곧 끝납니다. 의원님, 문서고를 나오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사진은 잘 찍혔습니다. 그러나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누군가 제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외무성을 나와 택시를 타는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멀리서 저를 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이나가키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카, 지금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어. 그런데 누군가 날 미행하는 것 같아. 의원님,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제가 사무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택시를 2번 갈아타고 추적을 따돌린 후 국회의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나가키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나카무라 대표가 의원님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당규 위반과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요. 아직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문서고 직원이 보고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곧 폭풍이 올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으로 김민재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문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위험해졌습니다. 대마도에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더 많은 증거와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의원님, 대마도 북부에 가면 할머니의 마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조선시대 유적과 문서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창밖의 하늘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 저는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새벽 비행기로 후쿠오카에 도착한 후 하카타 항에서 대마도행 페리를 탔습니다. 바다는 거칠었고 배는 파도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의원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나가키 미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위험한 여정에 동행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어제 저녁 나카무라 대표로부터 경고성 전화가 왔습니다. 카토, 내일 당 윤리위원회가 소집된다. 자네가 외무성 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설명할 기회를 주겠다만 이 상황은 심각하네. 대마도에 도착하자 썰렁한 항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때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부두는 이제 텅 비어 있었고 주변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저기 최도연 씨의 식당이 있어요. 이나가키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해물천국이라는 작은 식당은 겨우 문을 열고 있었지만 손님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의 남성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카토 의원님,
정말 오셨군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믿기 힘들었습니다. 최도연 씨는 우리에게 따뜻한 차와 함께 신선한 해물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이곳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관광객이 97% 감소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오지 않으니 섬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텅 빈 거리가 보였습니다. 한때 생기 넘쳤을 관광지는 이제 유령 도시 같았습니다. 제 딸도 후쿠오카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섬 북부에 한국계 주민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던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죠? 그것은 우리 섬의 비밀인데, 네, 맞습니다. 북부 와니우라 마을은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저도 그 후손 중 하나고요. 제 할머니도 그곳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최 씨는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은 김지연 씨가 아닌가요? 마을에서 유명한 분이셨어요. 일본 이름으로 카토 미유키라고도 불렸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할머니세요. 의원님. 그럼 의원님도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것이네요. 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전쟁 후 마을이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식사를 마친 후 최 씨는 우리를 북부 와니우라 마을로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1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낡은 목조 가옥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고 마을 입구에는 오래된 돌탑이 있었습니다. 이 탑은 조선시대에 세워진 것입니다. 최 씨가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선과의 연결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마을 중심에는 작은 사당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는 한국 전통 제사 방식으로 차려진 제단이 있었고 벽에는 한글과 한자로 된 글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조상들을 기리는 사당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조선의 전통 방식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사당 뒤편 작은 창고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조심스럽게 문서함을 열어 낡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마을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기록이에요. 문서를 펼쳐보니 한자와 한글이 섞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김민재 교수에게 사진을 보내 번역을 부탁했고 곧 답장이 왔습니다. 이 문서는 15세기 조선 세종 때 작성된 것으로 대마도가 조선의 영향 아래 있었으며 섬 북부는 조선인들의 거주지로 인정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선왕이 이 지역에 특별 자치권을 부여했다는 기록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마을 뒷산에 있는 작은 절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식 불상과 일본식 장식이 혼합된 독특한 문화적 융합이 보였습니다. 이 절은 양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증거입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는 경계에서 살아왔고 양쪽의 문화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어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대마도에 숨겨진 역사, 조선과의 관계, 그리고 메이지 시대 이후 그 역사가 어떻게 지워졌는지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이장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가족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증조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입니다. 1880년대 일본 정부가 대마도를 완전히 장악한 후 우리에게 일본식 이름을 강요하고 조선어 사용을 금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중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나가키가 전화를 받고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원님, 도쿄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의원님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외무성 기밀 문서 유출 혐의로 당해서 제명될 위기입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어. 내가 찾은 진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해. 그날 밤 할머니의 고향 마을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너머로 한국이 보였고 두 나라 사이의 노인이 작은 섬의 운명이 제 손에 달려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떠나기 전 마을 이장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할머니가 마을을 떠날 때 남기신 물건입니다. 언젠가 후손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셨던 것 같아요. 상자 안에는 낡은 비단 조각과 함께 작은 옥 인장이 있었습니다. 인장에는 한글로 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의원님은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셨네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이 섬처럼 의원님도 두 문화의 다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대마도를 떠나는 페리에 오르며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치 경력이 끝날지도 모르지만 진실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었습니다. 페리가 항구를 떠날 때 바다 너머로 한국의 해안선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놓인 이 섬의 진정한 역사가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오자마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폭풍우가 아니라 정치적 폭풍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카토 의원, 외무성 기밀 문서를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마도가 과거 한국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당에서 제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이나가키가 재빨리 저를 기자들 사이에서 빼내어 대기 중이던 차로 안내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의원님. 그녀가 차 안에서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신문들이 의원님을 국가 반역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이토 대신은 의원님이 반일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은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고 국가안보조사 중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의원님이 대마도에 계신 동안 국가안보위원회가 의원님의 사무실을 수색했습니다. 외무성 기밀 문서 유출 혐의로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나가키는 노트북을 꺼내 상황을 정리해 보여주었습니다. 나카무라 대표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님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사이토 대신은 의원님이 한국 스파이라는 암시까지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제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역사적 진실을 찾고 있을 뿐인데 더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나가키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의원님의 가족 배경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할머니가 한국계라는 정보가 이미 일부 매체에 유출되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제 정치 생활뿐만 아니라 가족의 명예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치에서 외국 혈통, 특히 한국 혈통은 여전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원님,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포기한다면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묻힐 것이고 대마도 주민들은 계속해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진실을 추구한다면 제 정치 생명은 끝날 것이고 가족까지 상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마지막 기회가 있을 거야. 제가 결심을 다지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진실을 알려야 해. 하지만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나카무라 대표가 의원님의 발언권을 막으려 할 텐데요. 그때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민재 교수였습니다. 의원님의 상황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마도에서 찾은 문서들을 분석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왕이 대마도 북부에 자치권을 준 문서는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귀중한 자료입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최도현 씨로부터였습니다. 의원님, 대마도 주민들이 의원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회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의원님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그 메시지들은 제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나가키는 밤새 자료를 정리했고 저는 발언문을 준비했습니다. 새벽녘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카토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이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의원님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나카무라 대표가 이미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원님의 발언권을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것은 의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국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남자가 떠난 후 이나가키와 저는 비상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이나가키가 국회 규정집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최소 10명의 의원 지지가 필요해요. 누가 나를 지지할까? 대부분의 동료들은 나와 거리를 두고 있을 텐데 야당에 접촉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정부를 공경에 빠뜨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야당 지도부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야당 원내대표가 말했습니다. 확실히 정부를 공경에 빠뜨릴 좋은 기회입니다만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정쟁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역사적 진실과 양국관계 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마도 주민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야당 대표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당에서 15명의 의원이 당신의 발언권을 지지할 것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 지정석은 가장 구석진 곳으로 바뀌어 있었고 주변 의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고립 전략이었습니다. 나카무라 대표가 입장하여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첫 번째 안건으로 제 제명건을 상정했습니다. 카토 하루키 의원은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며 당의 방침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제명 처분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안보 위협을 고려하여 해당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순간 야당 의석에서 한 의원이 일어섰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의원이라도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카무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의장은 규정을 확인한 후 마지못해 발언했습니다.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야당 의석에서 15명의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카토 의원에게 10분간의 발언 기회를 드립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나카무라와 사이토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대마도에서 가져온 증거들과 외무성 비밀 문서 사본, 그리고 할머니의 일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고 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단에 서서 회의장을 둘러보니 사이토 대신이 냉정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마도의 텅 빈 거리와 최도연의 슬픈 얼굴, 할머니의 숨겨진 일기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고 카메라의 렌즈가 제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진실은 때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먼저 외무성에서 발견한 메이지 시대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1873년 일본 정부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대마도는 오래전부터 조선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때로는 조선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나 이제 일본 제국의 확장과 국가 안보를 위해 완전히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이전의 모든 조선과의 관계 기록은 공식 역사에서 제외할 것을 명함. 회의장에서 충격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사이토 대신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은 대마도 북부 와니우라 마을에서 발견한 조선시대 문서입니다. 15세기 조선 세종시대의 것으로 대마도 북부 지역의 조선인 마을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대마도에서 수집한 역사적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대마도와 한반도의 관계, 조선 통신사들이 대마도를 통해 일본과 교류했던 기록들, 그리고 북부 마을 주민들의 증언까지.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사진과 일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제 할머니는 대마도 북부 와니우라 마을 출신의 한국계 주민이었습니다. 본명은 김지연이었으나 일본 이름 카토 미유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고 그 비밀은 가족 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카무라 대표는 저를 혼혈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저는 미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 피 속에는 한국인의 피도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이토 대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이것은 개인사에 불과합니다. 국가 안보와 영토 문제에 관한 본회의 시간에 부적절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직시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마도의 복잡한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왜 국가 안보 위협이 되나요? 그리고 이어서 대마도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관광 붕괴로 인한 경제적 타격, 빈 상점들과 떠나는 젊은이들, 최도연 같은 주민들의 고통. 우리는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마도에 관한 역사적 증거는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사이토 대신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카토 의원, 당신은 한국의 대마도 영유권을 지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대마도가 일본 영토라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더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마도는 일본과 한국의 문화가 만나는 경계였고 그 역사를 인정함으로써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대마도 관광 통계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끊긴 후 경제 지표가 급격히 하락하는 그래프였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고집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대마도 주민들은 양국의 외교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토 문제에 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문화적 교류를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카무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카토 의원의 발언은 당과 국가의 공식 입장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발언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카토 의원, 발언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대마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텅 빈 거리, 문을 닫은 상점들, 그리고 북부 마을의 사당과 조선시대 유적들.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해져야 합니다. 대마도의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마도 주민들을 위한 길이며 우리 국가의 진정한 이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옥 인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김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이 인장은 제 할머니가 대마도를 떠날 때 남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두 문화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자 회의장은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야당 의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조심스럽게 박수를 보탰습니다. 그러나 사이토 대신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 반역 행위입니다. 타토 의원은 한국의 영토 확장 야욕을 돕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사이토는 자신의 서류를 내던지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급작스러운 퇴장에 회의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카무라가 황급히 의장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고 의장은 마이크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으로 인해 회의를 10분간 정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연단에서 내려와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나가키가 서둘러 제게 다가왔습니다. 의원님, 믿을 수 없어요. 사이토 대신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언론들이 의원님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김민재 교수, 최도연 씨,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언론사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열분 후 회의는 재개되었지만 사이토 대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장이 발언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카토 하루키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보류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저는 완전한 제명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무언가가 변화한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한원로 의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네. 카토군. 사이토의 반응은 너무 감정적이었어. 그것이 역효과를 낳았다네.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그리고 저녁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이토 레이코 외무대신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표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평론가들은 이것이 대마도 논쟁에서의 감정적 대응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발언으로 제 정치 경력은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어쩌면 작은 변화의 씨앗을 뿌렸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최도연 씨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의원님, 오늘 대마도 주민들이 모여 의원님의 발언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늘 저는 진실을 말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국회에서의 발언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 저는 다시 대마도 페리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로 구성된 대마도 역사 공동연구단이 저와 함께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페리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한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대마도 항구에 도착하자 화사한 현수막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일 우정문화축제. 최도연 씨가 환한 웃음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의원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보았던 텅 빈 거리는 이제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몇몇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물천국이라는 최 씨의 식당은 이제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한국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돌아왔습니다. 최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식당 운영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의원님이 시작한 변화에 감사의 표시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작은 목각 인형을 건네주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인과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남성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한국에서 온 공주와 대마도 영주의 사랑 이야기죠. 두 문화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북부 아니우라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한일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발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와니우라 역사마을, 한일 문화 교류의 중심지, 마을 이장 노인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카토 의원, 당신의 용기 덕분에 우리 마을의 역사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우리의 유산이 이제 자랑스러운 역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열정적으로 작업을 시작했고 이미 여러 중요한 유물과 문서들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김민재 교수는 흥분된 표정으로 새로 발견된 조선시대 도자기 조각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대마도가 한일 문화 교류의 교차점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을 사당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이 혼합된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이장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이 의식은 수백 년 동안 비밀리에 지켜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섬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해안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심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나가키였습니다. 의원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방금 도쿄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대마도 역사 재조명 프로젝트에 공식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한일 외교부가 대마도에서 양국 문화 교류 센터 건립을 논의 중이라고 해요.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내에서 여전히 고립되어 있었고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최 씨의 식당에서 열린 축하 모임에서 많은 주민들이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된 어부 하시모토 씨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석비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명이었나 봅니다. 아니요. 단순한 운명이 아닙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은 그것을 직시할 용기였을 뿐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가운데 대마도 북부 해안에 서서 할머니의 옥 인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숨겨야 했던 정체성이 이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혈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경계를 넘어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페리의 기적 소리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석비 하나가 수백 년간 감춰진 역사를 드러내고 한 정치인의 용기가 두 나라 관계의 새 물결을 일으킨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대마도의 숨겨진 역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역사적 자산을 되찾는 첫걸음은 진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위에서 꽃 피우는 진실의 힘,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군 철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군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엔 미 국방부 내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한국 근무는 미군의 꿈의 파견지라는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왜 갑자기 미군들 사이에서 한국이 최고의 근무지로 꼽히게 된 걸까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 파견은 고생길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미군 장병들이 한국 파견을 자원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고위 관계자는 파견 신청률이 타 지역 대비 3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소식에 한미 국방장관이 긴급 회담을 소집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군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기이한 광경이 연출됐죠. 우리 가족을 한국에서 철수시키지 마라.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마이클 워커 소령이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마이클 워커 소령입니다. 작년 3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해군기지 제 사무실 책상 위로 한 장의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마이클 워커 소령, 주한미군 파견 명령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당시 저는 백악관 근무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거의 추방이나 다름없어. 동료 데이비스 중령이 어깨를 두드렸죠. 운이 없었군. 북한과 가까운 곳이잖아. 사무실로 돌아와 구글맵을 펼쳤습니다. 서울과 평양 사이, 고작 195마일. 여기서 북한 미사일은 몇 분이면 날아오는구나.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파견지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워커 소령.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제임스 장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당신 같은 유능한 장교가 필요한 곳이죠. 하지만 제 아이가 아직 8살밖에. 한국은 가족 파견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따스한 햇살이 빛나고 있었죠. 한국에도 이런 햇살이 있을까?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어요. 아내와 딸에게 어떻게 말하지? 집에 돌아가 아내 캐롤에게 말했어요. 한국으로 파견 명령이 났어.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이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곳이잖아. 딸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였죠. 아빠, 한국은 위험한 나라라며? 에밀리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검색했습니다. 한국은 위험한가? 한국 생활 어떤가? 검색 결과는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한반도 긴장 고조, 북한 미사일 도발, 온통 부정적인 뉴스뿐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가족을 데려갈 수는 없겠군. 혼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군사 포럼에 접속했습니다. 한국 근무 경험 있으신 분? 몇 분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식수도 안전하지 않아. 공기도 나빠. 북한 공격이 늘 가능한 최전방. 아내와 딸이 잠든 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주한미군 사진들을 봤어요. 낡은 기지, 좁은 숙소, 황량한 주변 환경. 이곳에서 어떻게 1년을 버티지?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회의실에서 한 장교가 다가왔어요. 워커 소령. 한국 가신다면서요? 제임스 클라크 대령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로 내켜하지는 않지만요. 그가 웃으며 말했죠. 워커, 당신은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클라크 대령은 5년 전 한국에서 근무했대요. 제 경력 중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농담으로 들렸어요. 거기가 좋다고요? 정말입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는 다 옛날 얘기예요. 한국은 지난 20년간 엄청나게 변했어요. 요즘 젊은 장교들은 다들 한국 근무를 원하죠.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커피 한잔 할까요? 카페에서 클라크 대령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가 모은 한국 사진들이에요. 그의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련된 도시의 풍경. 클라크 대령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1980년대 한국 사진이에요. 흑백 사진 속 서울은 낡고 초라했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건 제가 근무했던 2020년 서울입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가득한 도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빛들, 깨끗한 거리와 세련된 사람들. 이게 같은 나라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진 보정 아닌가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클라크 대령이 웃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세요. 사진보다 실제가 더 놀라울 거예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클라크 대령의 말이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전쟁 위험이. 그가 웃으며 말을 끊었어요. 그건 CNN이 좋아하는 이야기일 뿐이죠. 실제로는 어떤가요? 저는 진짜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한국은 기술 강국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죠. 삼성, 현대, LG 다 한국 기업이에요. 의료 시스템도 놀랍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이죠. CT 스캔이 필요하면 당일에 가능해요. 미국에선 몇 주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통은 어떤가요? 지하철이 24시간 깨끗하게 운행돼요. 택시는 앱으로 부르면 5분 내로 도착하고 길 잃을 걱정도 없어요. 모든 표지판에 영어가 있으니까.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은요? 세계 최고예요. 특히 한국 바비큐. 24시간 배달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밤중에도 따뜻한 음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술, 소주 마셔봤어요? 아이들 교육은요? 국제학교가 많아요. 수준도 높고요. 미군 자녀들을 위한 시설도 잘 갖춰져 있죠. 에밀리 나이라면 아주 좋을 거예요. 클라크 대령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직접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제 말을 메모해두세요. 6개월 후에 다시 얘기합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클라크 대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혹시 한국이 정말 괜찮은 곳이라면 캐롤에게 그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난 걱정돼, 마이클. 주말 내내 한국에 대한 영상을 찾아봤어요. 여행 브이로그와 한국 문화 속의 채널들.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데 캐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에밀리의 학교는 어쩌고? 거기 병원은 괜찮을까?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지?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은 나중에 결정하자. 일단 내가 가볼게. 출발 일주일 전 동료들과 송별회를 했어요. 워커, 북한군 조심해. 농담 섞인 걱정이 오갔습니다. 톰슨 대위가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그래도 김치는 꼭 먹어봐. 최고라더라. 한국 여자들은 어떻대? 스미스 중위가 눈을 찡긋했어요. 야, 워커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진심 어린 격려를 해줬어요. 짐을 꾸리는 동안 에밀리가 다가왔어요. 아빠, 한국에서 뭐 가져다 줄래요? 뭐가 좋을까? 인형, 장난감?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빨리 돌아오는 거요. 아내와 딸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에밀리가 작은 인형을 건넸습니다. 아빠, 이거 한국에 가져가요. 외롭지 않게 곁에 두세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캐롤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6개월마다 꼭 휴가 나와요. 그리고 매일 영상통화해줘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한국이 안전하다는 건 알지만 걱정 마. 괜찮을 거야. 제 말은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사랑해. 곧 보자. 14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기내식을 받았을 때 작은 놀라움이 있었어요. 비빔밥이라는 한국 음식입니다. 승무원이 설명해 주었죠. 조심스레 한 입 먹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앱을 다운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색한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옆자리 한국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 가시나요? 처음인가요? 네. 군인입니다. 1년 파견이요. 그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미군이시군요.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그의 친절함이 의외였어요. 한국인들은 미군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부분 고마워합니다. 미국이 한국전쟁 때 도와줬으니까요. 그의 대답이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미국 문화를 좋아해요. 넷플릭스, NBA, 힙합 같은 것들이요. 비자는 준비하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 군인은 별도 비자가 필요 없어요. SOFA 협정 덕분에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에는 어디서 근무하게 되나요? 용산기지요. 서울 중심부에 있대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위치예요. 서울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구름만 보이는 하늘.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한국에서의 1년이 어떨지 불안감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파란 바다와 녹색 섬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아름답네. 착륙하자마자 휴대폰을 켰어요. 와이파이에 연결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오지 속도인가? 미국보다 훨씬 빨랐어요. 클라크 대령말이 맞았나?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깨끗한 바닥, 현대적인 디자인의 공항, 안내 로봇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Welcome to Korea.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이 신기했어요. 출입국 심사도 놀라웠습니다. 자동 게이트에 여권을 대자 얼굴 인식 스캔 후 문이 열렸어요. 이렇게 빨리 끝나다니. 미국 공항의 긴 대기줄이 떠올랐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젊은 한국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워커 소령님, 환영합니다. 김대위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 또렷한 영어 발음, 첫인상이 좋았어요. 기지까지 차로 이동하겠습니다. 김대위가 전기차로 안내했어요. 이건 현대 자동차입니다. 한국 기업이죠. 내부는 놀랍도록 고급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차를 본 적 없는데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의외였어요. 울창한 산들, 정돈된 도시 경관. 김대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떨 거라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대답했어요. 사실 좀 낙후된 곳을 상상했습니다. 김대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많은 미국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1988년 올림픽 이미지가 강해서요. 도시로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간판들, 세련된 건물들.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저기 저 건물들은 무엇인가요? 강남이라는 서울의 중심지입니다. 교통체증이 있었지만 차는 계속 움직였어요. 미국과 달리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차가 많아도 극심한 정체는 덜해요. 김대위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지하철만 9호선까지 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캐롤이었어요. 여보, 무사히 도착했어? 응. 지금 서울로 가는 중이야. 그곳은 어때? 위험해 보여?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내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라. 핸드폰 카메라를 돌려 창밖을 보여줬어요. 캐롤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게 정말 한국이야? 완전 선진국처럼 보여. 나도 지금 똑같은 생각 중이야. 용산 기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내일 공식 브리핑이 있을 거예요. 김 대위가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그 전에 필요한 것 있으면 연락주세요. 친절함이 고마웠어요. 숙소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현대적인 가구, 고속 인터넷, 대형 TV, 창문 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이게 내가 걱정하던 한국인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배가 고파 식당을 찾아보려는데 문 앞에 놓인 태블릿이 눈에 띄었어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아이콘을 보니 음식 배달 서비스 같았어요. 호기심에 열어봤습니다. 영어 버튼을 누르자 메뉴가 번역됐어요. 한식, 중식, 피자, 햄버거 모든 게 있었습니다. 치킨을 주문해보기로 했어요. 결제 후 30분 배달 예상 시간이 뜨더니 정확히 25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달원은 영어를 못했지만 친절한 미소로 음식을 건넸어요. 포장을 열자 맛있는 향기가 퍼졌습니다. 미국 치킨보다 훨씬 바삭하고 맛있네. 한 조각을 더 집어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 기지 내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재상관인 존슨 대령이 환영 인사를 했어요. 워커 소령,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리에 앉자 노트북이 지급됐어요. 이 노트북은 한국 정부가 제공한 것입니다. IT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미국 장비보다 최신 모델이죠. 신기했습니다. 군대에서 최신 장비라니. 미국에선 항상 예산 부족을 이야기했는데 브리핑 후 존슨 대령이 물었습니다.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워커 소령? 솔직히 대답했어요. 기대 이상입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틀렸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군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23개월 지나면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질 거예요. 그 말이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좋을까요?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첫 주는 기지 생활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어요. 놀라운 점이 많았습니다. 식당 음식의 퀄리티, 체육관의 최신 장비, 기지 내 편의점의 다양한 상품들. 미국 기지보다 훨씬 편리했어요. 둘째 주, 서울 시내에 나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김 대위가 가이드를 자처했어요. 지하철 타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교통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어요. 깨끗한 바닥, 에어컨, 와이파이,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안전한 승강장.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가 안 되네요. 김 대위가 웃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열차 안에는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고 모든 역 이름이 영어로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길 잃을 걱정이 없네요. 네.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많아요. 강남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눈앞에 펼쳐진 도시 풍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쇼핑몰, 세련된 카페들, 첨단 기술을 뽐내는 삼성 매장. 이곳이 정말 개발도상국이었다고? 스마트폰 가게 앞에서 멈춰섰어요. 여기서 한국 심카드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김 대위의 추천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요금제의 13가격의 무제한 데이터가 제공되어 믿기지 않았어요. 카페에 앉아 와이파이에 연결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를 테스트해봤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일지비가 10초 만에? 김 대위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니까요. 저녁을 먹으러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 종업원을 부를 필요가 없네요. 음식이 나오자 또 놀랐습니다. 양도 많고 맛도 훌륭했어요. 한국 물가는 어떤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식비, 교통비는 미국보다 저렴한 편이에요. 주거비는 서울이 비싸지만 기지 주변은 괜찮고요.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가족을 데려올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대위에게 물었어요. 미군 가족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나요? 그의 대답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대부분 만족하세요. 특히 안전면에서요. 밤늦게도 여성이 혼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해요.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밤거리를 좀 더 둘러볼까요? 김 대위가 흔쾌히 동의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 강남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무리지어 다니고 스문의 시간 영업하는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네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보았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다양한 상품들, 도시락, 주류, 생필품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국 편의점보다 품목이 2배는 많네요. 김대위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편의점 문화가 발달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소포장 상품도 많고요. 커피를 사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감탄이 이어졌어요. 기지로 돌아오는 길, 김대위가 질문했습니다. 워커 소령님, 한국이 기대와 달랐나요? 솔직히 대답했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무지했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많은 미군들이 처음엔 그래요. 하지만 몇 개월 지나면 모두가 한국을 사랑하게 되죠. 처음으로 1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캐롤과 에밀리에게 이걸 보여줘야 할 텐데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한국이 어떤지 보여줄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비췄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 캐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다 말하자면 밤이 새겠어. 서울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이게 정말 당신이 걱정하던 그 나라 맞아? 캐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꼭 유럽 같아 보여. 에밀리가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아빠, 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방학 때 엄마랑 같이 와볼래? 에밀리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일주일 후 한국군과의 합동 훈련이 있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을 처음 만났어요. 체격은 미군보다 작았지만 규율과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훈련 중 한국군 장비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최신 통신 장비, 드론 시스템, 야간 투시경. 이건 미군보다 더 발전된 모델인데요. 한국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북한 때문에 항상 최신 장비를 유지해요. 저녁 식사 시간, 한국 장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영어 실력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 유학하셨나요? 아니요. 한국 학교에서만 배웠습니다. 교육 수준이 놀라웠어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잠시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요. 솔직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길을 걷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현금, 신용카드, 군인증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정말 큰일이야. 절망적인 기분으로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기지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워커 소령님, 지갑 찾으셨어요? 놀라서 대답했어요. 아니요. 어제 잃어버렸는데요. 한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지갑을 건넸어요. 현금 한 장도 손대지 않은 채로요. 어떻게 된 거죠?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시민이 길에서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감사의 표시로 사례금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선 그런 관행이 없습니다. 분실물 신고는 시민의 의무니까요. 그날 밤 아내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어요. 믿어지지 않아. 뉴욕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캐롤도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그 나라가 정말 그렇게 안전해? 놀라울 정도로. 점점 한국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외우고 간단한 한국어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한국 동료들은 제가 적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김치찌개, 삼겹살, 비빔밥,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고 주말엔 관광지도 함께 방문했어요.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존슨 대령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워커 소령, 가족은 언제 오나요?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장교들은 가족을 데려옵니다. 한국은 가족 동반 근무하기 최적의 장소죠.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가족을 데려올 수 있을까? 그날 밤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캐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한국에 방문해 볼래? 2달 정도만이라도. 캐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사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에밀리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가볼까 해. 기뻤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어요. 정말 괜찮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캐롤의 대답은 자신감 넘쳤습니다. 당신이 매일 보여준 사진과 영상들 정말 멋진 나라처럼 보여. 게다가 에밀리도 한국 케이팝에 빠졌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비행기 티켓을 예약할게. 캐롤과 에밀리가 한국에 오기로 결정한 날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6월 15일에 도착할 거예요. 캐롤의 메시지를 받고 바로 휴가를 신청했어요. 이제 한국을 가족에게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미군 가족을 위한 아파트를 알아보고 에밀리가 다닐 국제학교도 방문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더 늘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김대휘의 도움으로 이태원 근처에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 가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집 계약을 마치고 열쇠를 받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출구에서 에밀리가 먼저 뛰어나왔어요. 아빠, 그 뒤로 캐롤이 따라왔습니다. 8개월 만에 재회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에밀리는 창밖을 쳐다보며 연신 감탄했어요. 와, 정말 미래 도시 같아요. 캐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네. 아파트에 도착하자 에밀리가 외쳤어요. 이게 우리 집이에요? 너무 멋져요. 44층 고층 아파트에서 보이는 서울 전경. 캐롤이 감탄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아. 첫 주는 시차 적응하는 시간이었어요. 가족에게 기본적인 한국 생활을 알려줬습니다. 지하철은 이렇게 타는 거야. 음식은 이렇게 주문하면 돼. 화장실은 이런 식으로 사용해. 에밀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했어요. 한국어 단어들을 척척 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딸이 언어 천재인가? 둘째 주, 에밀리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38.5도의 고열과 심한 기침. 캐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기서 병원에 어떻게 가지? 응급실 영어로 뭐라고 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한국 병원은 정말 좋아. 병원 앱을 열어 근처 소아과를 검색했어요. 영어 가능이라고 표시된 병원을 찾았습니다. 택시를 불러 바로 출발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1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진료했고 에밀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독감이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병원 약국에서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캐롤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의사가 말했어요. 보험 적용되면 3만 원 정도요. 계산해보니 약 25달러였습니다. 캐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다예요? 미국에선 최소 300달러인데 약국에서 약을 받으며 또 놀랐습니다. 모든 약이 개별 포장되어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각각 따로 포장했습니다. 복용법은 봉투에 적혀 있어요. 정말 편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캐롤이 말했어요.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좋을 줄 몰랐어. 미국에선 응급실 가는 게 악몽 같은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놀랐어. 다음 날 에밀리의 열이 내렸어요. 하지만 캐롤이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그녀가 말했지만 걱정이 됐어요. 같은 병원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과를 찾았어요. 역시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CT 스캔을 권했어요.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요. 미국에서라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할 검사였죠. 놀랍게도 즉시 CT 스캔실로 안내받았습니다. 10분 만에 검사가 끝났고 30분 후에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이상 없습니다. 단순 피로성 두통이에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캐롤이 물었어요. CT 스캔은 얼마인가요? 국제보험 적용되면 10만 원 정도요. 약 80달러였습니다. 캐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에선 수천 달러인데 그날 저녁 캐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할게. 한국 의료 시스템은 미국보다 훨씬 좋아.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하는 거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병원 경험 후 캐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면 진짜 좋겠다.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어요. 혹시 정말 가능할까?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완전히 회복된 후 본격적인 서울 탐험을 시작했어요. 경복궁, 명동, 남산타워, 가는 곳마다 에밀리는 눈을 빛냈습니다.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한글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만든 문자야.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했지. 에밀리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빠, 나도 한글 배울 수 있어요? 근처 서점에서 한글 학습서를 구입했어요. 에밀리는 매일 조금씩 공부했습니다. 고, 노, 덜, 리. 발음이 서툴렀지만 열정은 대단했어요. 한국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어느 날 에밀리가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아빠, 오늘 감사합니다를 말했더니 아저씨가 캔디를 줬어요. 작은 성공에 기뻐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캐롤도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동네 시장에 직접 장을 보러 다니고 근처 카페의 단골이 되었어요. 사장님이 내 이름을 외웠어. 캐롤 씨라고 불러. 작은 일상에 기쁨이 쌓여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캐롤이 제안했어요. 에밀리를 여기 국제학교에 보내면 어떨까?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미국에 돌아갈 생각은? 캐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여기가 아이 키우기 더 좋은 것 같아. 안전하고 교육열도 높고 게다가 의료 시스템도 훨씬 좋잖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에 살고 싶다고? 국제학교를 방문해봤습니다. 시설과 교육 과정이 훌륭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안내해 주셨습니다. 미군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적응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에밀리는 학교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여기 다니고 싶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결정되었습니다. 정말 가족과 함께 한국에 살 수 있을까? 주말에는 용산 미군기지 내 활동에 참여했어요. 다른 미군 가족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5년째 한국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한국어가 더 편해요. 한 가족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남편이 전역한 후에도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죠.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많은 미군 가족들이 비슷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캐롤에게 물었어요. 진짜 여기서 살아볼 생각이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 없는 것들이 여기 있어. 안전함, 편리함. 그리고 캐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행복해 보여.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 응. 여기 온 이후로 달라졌어.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생기가 넘쳤어. 한국에서의 당신이 더 행복해 보여. 캐롤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녀가 맞았어요. 한국에서의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짧아져 여유가 생겼고 안전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즐거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2달 후 캐롤과 에밀리가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한국 떠나기 싫어요.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걱정 마. 곧 다시 만날 거야. 에밀리를 안아주었어요. 캐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결정했어, 마이클. 우리 가족 모두 한국으로 이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야? 캐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와 내가 준비하는 동안 당신은 여기서 모든 걸 알아봐줘.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3개월 후에 보자. 캐롤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제 임무는 가족이 올 준비를 하는 것, 더 넓은 집을 찾고 학교 등록을 마쳐야 했습니다. 기지로 돌아와 상관을 찾아갔어요.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존슨 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미군 가족이 그런 결정을 하니까요.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에서 김 대위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그가 기뻐했어요. 제가 좋은 동네 추천해드릴게요. 한국군 장교들과 더 친해졌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훈련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북한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죠.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합동훈련 중 한국 특수부대의 시범을 봤습니다. 맨손 격투기, 생존기술, 정밀사격, 미군도 감탄할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라면 북한이 두려워할 만하네요. 한국 장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70년 넘게 전쟁 위협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군사력이 발전했죠. 하지만 동시에 경제도 발전시켰고요.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놀라웠어요. 전쟁이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된 나라, 이제는 미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걸까? 기지 내에 다른 미군들과 대화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몇 년 더 있을 계획이에요. 전역 후에도 한국에 남고 싶어요. 아이들이 한국 학교를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위험하고 불편한 나라가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나라. 캐롤과 에밀리가 돌아간 후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에밀리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고 캐롤은 이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에밀리가 서울국제학교에 다닐 거야. 조용한 밤,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오해했었나. 한국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9월의 첫째 주, 인천공항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을 잠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마중 나온 것이었어요. 출구에서 기다릴게. 캐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에밀리가 뛰어나왔어요. 아빠, 그 뒤로 캐롤이 큰 캐리어를 끌며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한국에서 살게 된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와, 에밀리 많이 컸네. 3개월 만에 다시 본 딸아이. 캐롤도 달라 보였어요. 더 활기찬 모습이었죠. 한국 생각만 했어요.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말도 많이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발음이 꽤 정확했어요. 와,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웠어? 유튜브로 매일 공부했어요. 우리의 새 집은 판교에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지만 첨단 기술 단지가 있는 곳이에요. 아파트는 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이에요?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남한산성이 보이고 가까이에는 공원과 산책로가 있었어요. 여기서 조깅하면 정말 좋겠는데 캐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들이를 위해 한국 동료들을 초대했어요. 김대위와 그의 가족, 기지의 미군 친구들까지 한국식 바비큐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이에요. 캐롤이 삼겹살을 먹으며 감탄했어요. 김대위의 아내가 에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에밀리, 우리 딸 소연이와 친구할래? 비슷한 또래의 소연이가 수줍게 인사했어요. 안녕? 같이 놀자. 언어의 장벽을 넘어 금방 친해졌습니다. 에밀리의 새 학교 등록일. 서울국제학교는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여기 영어도 쓰고 한국어도 배울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밀리는 긴장했지만 기대에 차 있었어요. 새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어요. 첫날 아침 교복을 입은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격려했어요. 물론이지. 너는 멋진 아이니까. 캐롤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인근 국제학교에서 영어 교사 자리를 구했어요. 미국보다 근무 환경이 더 좋아.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 그녀의 얼굴에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한국 곳곳을 탐험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 경주의 역사적인 유적지, 부산의 활기찬 시장들, 매번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 문화에 푹 빠졌어요. K-팝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도 즐겨봤습니다. BTS의 노래를 다 외웠어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딸을 보며 웃었어요. 캐롤은 한국 요리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어. 어느 날 직접 만든 김치를 내놓았어요. 어때? 맛있어? 놀랍게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군 복무를 연장 신청했어요. 워커 소령. 정말 확실합니까? 존슨 대령이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3년 더 한국에 있고 싶습니다.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한국의 마법에 빠진 거군요. 존슨 대령도 한국에서 5년째 근무 중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1년만 있을 생각이었는데 서로 웃으며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기지 내의 다른 미군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톰슨 대위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고 잭슨 중사는 전역 후 한국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같은 말을 했어요. 전역 후 계획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들, 국제 기업에 취직하거나 영어 교육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한미 관계 컨설턴트가 되는 것. 캐롤과 함께 미래를 논의했어요. 난 여기가 좋아, 마이클. 에밀리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고 미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에밀리는 6개월 만에 한국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아빠, 한국어 어렵지 않아요. 한글이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배우기 쉬워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딸은 이제 두 문화 사이를 자유롭게 오갔어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김대위 가족과는 매주 주말 산행을 함께 했고 이웃들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명절에는 떡국도 함께 먹고 추석에는 송편도 빚어봤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중요한 전화가 왔어요. 워커 소령님, 워싱턴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일까? 백악관에서 한미관계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소령님의 한국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오히려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백악관에서 온 요청은 놀라웠어요.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해주세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밤새 자료를 모으고 글을 썼어요. 제 경험이 이렇게 가치 있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자원이 결합하면 더 강력한 동맹이 될 것입니다. 보고서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화상회의 초청이 왔어요. 워커 소령, 당신의 경험이 매우 소중합니다. 더 많은 사례를 들려주세요. 자신 있게 한국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밀리의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다른 국적의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국인, 캐나다인, 호주인, 독일인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더군요. 한국은 외국인에게 살기 좋은 나라예요. 특히 한 영국인 가족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10년째 한국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한국을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영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습니다. 많은 외국인 가족들이 장기 거주를 선택했더군요. 어느 날 한국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미군 가족의 한국 정착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우리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과 지금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위험하고 불편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인터뷰가 보도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미군 가족들이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집을 구하나요? 학교는 어디가 좋은가요? 직업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미군 가족 한국 정착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월 1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 한 미군이 질문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캐롤이 대답했습니다. 안전함이요. 밤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어요. 저는 다른 점을 말했어요. 미래지향적인 사회라는 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에밀리도 자신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친구들이 친절하고 음식이 맛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깊이 한국 사회에 녹아들었습니다. 동네 주민회의에 참석하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어요. 캐롤은 한국 요리 솜씨가 늘었고 저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하는 능력을 살려 국제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학생회장 되었어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딸을 보며 뿌듯했어요. 주한미군 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 근무가 처벌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한국 파견을 자원했어요. 존슨 대령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복무 만족도가 전 세계 1위래요. 일본, 독일, 영국보다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생활 품질, 안전, 문화적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환대 때문이겠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3년의 연장 근무가 끝나갈 무렵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전역하고 한국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가족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캐롤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나는 한국에 남고 싶어. 학교에서 좋은 포지션을 제안받았고 에밀리도 여기서 행복해하잖아. 에밀리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좋아요.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학교도 즐거워요. 한국어로 책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두 사람의 의견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제 결정만 남았어요. 사실 저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한국의 남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역 후 진로를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기회는 많았습니다. 국제방위산업체의 한국지사 자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컨설턴트 역할, 심지어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전략 담당까지. 마침내 한 글로벌 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좋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워커 씨의 군사 경험과 한국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연봉도 군 시절보다 높았고 근무 조건도 좋았어요. 저녁식 날 많은 한국 장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 대위는 이제 김소령이 되어 있었어요. 워커 소령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저는 민간인으로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판교에 집을 구입했어요. 이제는 임시거주가 아닌 진정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 집이야. 캐롤이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귀화를 고려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을까? 아직은 먼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가능성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 여권을 가질 수도 있겠네.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완전히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외모는 다르지만 마음은 한국에 뿌리를 내렸어요. 에밀리는 이제 한국말이 더 편하다고 해요. 캐롤은 한국 요리 전문가가 되었고요. 저는 종종 과거를 돌아봅니다. 5년 전 한국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실망했었는지, 그것이 우리 가족 최고의 축복이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나라와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오늘도 서울의 아름다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강변을 달리며 생각합니다. 위험하고 불편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곳이 우리 가족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워커 가족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한때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한국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워커 씨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군사적 협력을 넘어 두 나라 사람들의 삶이 서로 깊이 연결되는 진정한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인의 저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의 다양한 성공 스토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